요결 12장 학질문 두 번째 증 장학 부재가 한기 오한은 없고 발열만이 있다. 견증 산계 중독의 기가 사람을 미곤케 하여 발광, 자결 등의 증을 호소하는 것. 이 병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1. 장학이란 2. 단열 불환이란 3. 산계 중독은 무엇인가. 먼저 장학. 장학이라는 병명은 기원 300년경 진나라 가롱이 편찬한 주후 비급방에 처음 등장한 학질의 한 종류인데요. WHO 동의학 전통용어집 2007년판에서는 도끼에 의한 말라리아, 의식상실 또는 황달을 동반한 중증 말라리아를 장학이라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장학이란 덥고 습한 지역에서 생기는 학질을 말하는데 발작할 때 정신이 혼미해지고 헛소리를 하거나 말을 하지 못한다. 단열불환이란 단열불환 이것은 학질과 비슷하면서도 학질이 아닌 증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징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 열성 바이러스 질환. 이 댕기열은 오한이 없이 발열만 나타나요.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기생충 질환인데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오한이 먼저 온 다음에 이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열과 한기가 이제 교대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물론 말라리아에서도 열기만 더 두드러지는 증이 있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댕기열도 모기가 옮기고 말라리아도 모기가 옮기는데 댕기열은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증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대요. 댕기열과 말라리아가 동시에 감염되기도 하는데 이 두 병은 덥고 습한 지역에서 주로 유행합니다. 이 지도 잘 봐주세요. 이 붉은 부분이 댕기열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한반도도 끝에 저 남쪽 지방은 희미하게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댕기열이 제주도 지방에서 발생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보건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댕기열 환자 많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말라리아는 우리나라도 안전치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붉은색, 완전히 빨간색은요, 검붉은색 말라리아 그리고 댕기열이 유행률이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요, 두 가지 증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런 경우엔 열기가 더 두드러집니다. 오한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동의학에서 말한 장학, 단열 불환이다. 오한은 별로 없고 열기만 두드러진다. 댕기열일 수 있습니다. 습하고 더운 지역에서 주로 유행하거든요. 그런데 둘 다 모기에 의해서 유행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산계 중독이란 무엇인가? 원대의 위영님이 지은 새의 득교방에 상한눈 소쇼탕증에서 소쇼탕은 험한 산봉우리에서 솟아나오는 안개 같은 독한 공기에 손상된 것을 다스리는데 영남지방, 중국의 영남지방에는 지독이 고염하고 조하며 습함이 정상적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이 증상을 많이 앓는다. 혈이 상추에 올라가 병이 되려고 할 때는 혼미하고 고단하며 심하면 조급하고 광안하며 또 벙어리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나쁜 독이 심을 멍들이고 독이 흘러 비장에 모이기 때문이므로 소시오탕의 대황, 지각, 각
10g을 가해서 쓴다. 한 첩불량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산봉우리에서 솟아나오는 안개와 같은 독에 상한 그 징후를 산람장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산계중독이라기도 하죠. 산계중독, 이것은 산람장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세가 험악한 곳, 그런데 습하고 더워. 그런데 그때는 병증 분석 및 진단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던, 알지 못하던 시절의 변증이에요. 의학은 발전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과학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잖아요. 한 30여 년 전에 길거리 걸리면서 스마트폰 쓸 줄 누구 알았어요? 과학은 발전합니다. 의학 마찬가지예요. 위영님은 주로 험악한 산세를 갖고 있는 습하고 더운 지역에서 특정 질환에 잘 걸리더라.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아마 지독에 손상된 것일 거예요. 습한 산악지대, 열대 또는 아열대 지역에서 유행하는 댕기열 또는 말라리아, 또는 두 가지 병이 동시에 발병한 것. 그 징후는 산악지대, 더운 지대, 습한 지대,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산람장기 또는 상계증독에 상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말라리아 또는 댕기열이에요. 아마도 이러한 병은 조선시대 때 특히 여름 장마철에 주로 유행했을 거예요. 그러면 댕기열 또는 말라리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장학이라면 어떠한 요법을 쓰면 됩니까? 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급성 댕기열 감염에서 간 침범의 패턴 및 원인이라는 논문을 주목했는데요. 댕기열 관련 간 손상은 6일과 7일경에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라리아는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면, 그래서 기생충이 모기에 의해서 체내로 들어오면 어디에서 잠복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렇죠. 간에서 최대 1년까지. 최대 1년까지. 말라리아 기생충은 최대 1년 정도 간 잠복기를 갖는데 급성 말라리아는 잠복기가 좀 짧아요. 14일에서 한 달 혹은 두 달. 그러니까 14일에서 1년까지 간에 머물면서 세력을 확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댕기열 역시 간에 잠복합니다. 바이러스가. 급성 댕기열 감염에서 간 침범이 자주 관찰되며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급성 간부전으로 이어진다. 말라리아나 댕기열이나 똑같이 감염원은 모기예요. 댕기열은 바이러스를 옮기고 말라리아는 기생충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 징후가 말라리아 징후와 비슷해요. 댕기열에서도 고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한기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열기가 더 두드러지죠. 말라리아는 처음에 한기, 이어서 열기, 그리고 한열, 왕래가 있죠. 흉협고만이 있고, 댕기열에서도 흉협고만이 있어요. 결국 간 비장에서 그 바이러스를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면역력이 문제입니다. 거로 장학, 만약에 댕기열과 말라리아 동시감염 또는 댕기열을 말한 것이라면 역시 비정격, 간정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삼도인 침구 요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문자 그대로 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병증의 원인을 의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요법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요결에서는 말라리아 정증엔 간 정격을 써라 했지만, 그러나 보다 발전된 의학으로 보니까 비정격도 같이 써야 되겠네. 마찬가지입니다. 요결에 나와 있는 중환사하고 임읍함곡보하고 협계 해결을 사하는 정체불명의 요법, 이건 삼도인의 글이 아니에요. 소재하고 비정격, 간정격. 비정격은 대도소부의 N극면, 대도문맥의 S극면, 간정격은 음곡곡존의 N극면,
경고중봉에 S극면 부착합니다. 양쪽에 다 넣으세요. 이 병은 시스테믹 병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남좌 여우, 어떤 분이 전화로 물어보셨는데 그런 거 아직도 믿으시는 분 계셔요? 우리의 스승은 only 한 분, 삼도인입니다. 삼도인 황인학 선생이 요결에서 밝히시기를 남자인고로 처치하였다, 여자인고로 우치하였다. 한마디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전에는 간 정격엔 음곡곡천을 보하고 경고중봉을 사했는데 오후에는 이걸 뒤집어서 놔야 돼. 왜? 유주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에는 경고중봉을 보하고 음곡곡천을 사해야 된답니까? 그게 무슨 의학이에요. 미신이지. 미신 축에도 못 들어. 병점보는 만신만도 못한 주장이에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만 사고하세요. 언젠가 제가 과학 그러니까 어느 분이 댓글에 아니 어떻게 한의학을 과학의 잣대로 잰다는 거야? 그러면 한의학 미신입니까? 미신입니까? 한의사 박수무당입니까? 만신입니까? 더 이상 코멘트 생략. 요결 12장 제3번째 증은 소음학, 4번째 증 고름학, 5번째 증 태음학.